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그 낙폭이 꽤 컸습니다. 그 외국인 매도가 주 하락의 이유였고 해외 증시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증시만 밀렸다는 것은 그 외국인 매도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 합쳐서 꽤 많은 1조 2천억 이상의 매도를 했습니다. 요 매도 규모를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요 추세가 꺾이기 이전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기 때마다 매수를 하면서 관리를 해왔는데 현 지수대에서 물론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있었고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낮은 지수대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는 것은 달리 봐야 되는 부분, 즉 관리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그림을 그렸을 때는 요 바닥을 지키고 회복하고 기간 조정을 받고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지만 만약에 현 지수대에서 외국인이 작정하고 때린다? 뭐 어떤 호재라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 뭐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건 정말 악재입니다. 미국은 환율이 영향을 주지도 않고 왜냐하면 달러를 쓰니까 여기 그리고 내수 시장만으로도 계속 먹고 살 수 있고 그게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 어떤 회사가 탄생을 했는데 이 회사가 앞으로 요 추세로 가면 이 미국 시장을 다 먹을 것이다. 요 예측이 가능하면 이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버티기만 하면 이걸 다 먹고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고 그것을 배당을 주고 주주들한테 환원을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워렌 버핏 같은 투자가 유효한 거고. 이런 변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고 전 세계 44.5%의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든다.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5%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GDP를 보면 세계에서 차지하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0%가 채 안 되는데 뭐 GDP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돈이 이렇게 몰린다. 당연히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시장들은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요런 불확실성, 내수 시장만으로 성장이 힘들다라는 거. 이걸 깰 수 있는 국가들이 뭐 유럽, 일본, 중국 정도, 인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가 그나마 내수로 돌아갈 수 있는 규모가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즉 수출을 못하면 먹고 살 수 없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외국 기업은 차별을 받게 되고 뭐 등등 해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 거기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거에 주식이 쌀 때 많이 사가지고 IMF 구제금융 이후로 해서 쌀 때 쓸어 담아서 이미 투자금 다 회수하고 또 국내 증시 30%대 중반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건 정말 이 주식시장의 난이도로 치면 극강입니다. 극강.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신 게 있다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못하신 게 있다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기로 한 거, 그거. 그게 제일 큰 잘못이고, 두 번째 하고 나서 낮은 확률에 희망을 걸었던 거.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 근데 손실 본 상태에서 중단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헛수고가 되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요런 마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외국인의 대량 매도라는 변수가 나왔으니까 시장은 이제 저점을 깨고 다시 하락 추세를 강화하는 경우까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거는 가능성이 이제 2개에서 3개로 됐습니다. 경우의 수가. 항상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예측은 무의미하고 예측 따라 대응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건 그냥 도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확률을 따져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거 이건 정말 필요한 건데 외국인 대량 매도로 인해서 가만히 있었다면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함에 따라서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이 매도가 2, 3일만 연결이 돼도 한 달 내내 매도를 할 것이고 그러면 저점을 깨는 게 기정사실화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일이라도 반격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매도를 그만하고 오히려 매수로 전환하고 그게 2, 3일 정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요 3번의 경우는 없어지겠지만 일단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었다. 그게 아주 부정적이고 점점 시장이 좋았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간다.
요런 관점에서 굉장히 불행한 어떤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같이 밀렸는데 코스닥 시장도 한 가지 변수를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가상화폐입니다. 제가 가상화폐랑 주식이랑 비교했을 때 가상화폐는 가치 근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식보다 훨씬 못한 자산이다.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다. 뭐 요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간과를 한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언젠가는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종목들, 이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종목이 큰 틀에서 보면 연간 한 30에서 40개 정도, 전체 코스닥 종목이 1200개에서 1300개를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전체에서 한 3%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 3%가 어차피 망해서 나가 떨어진다. 그리고 뭐 유상증자나 감자, 뭐 저절로 내린 주가가 아니라 유상증자나 감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린 주식,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리스크까지 포함하면 정말 한 10%는 될 겁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는 뭐 정말 희한한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은 가상화폐라면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랑 비교하니까 가상화폐의 장점도 있네. 어차피 상장 폐지 당하거나 뭐 유상증자 하거나 이런 껍데기만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뭐 능력과 동떨어진 임금을 받아가고 보수를 받아가고, 그리고 그 보수를 받아가면서 회사 적자가 나든 말든 계속 그렇게 받아가다가 돈 떨어지면 유상증자 땡기고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주들만 계속 죽어나가는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그것과 가상화폐를 비교하면 가상화폐는 그래도 망하지는 않잖아. 뭐 돈을 증발시키지는 않잖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이 하나 있네. 그 외의 장점이라고 하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세가 없고, 그러니까 거래를 아무리 해도 주식보다 나은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 수요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가상화폐가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얘부터 유동성이 빠져서 주식시장은 그나마 온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상대적 장점 때문에 가상화폐는 오히려 버티고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먼저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외국인 매도가 없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가상화폐하고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이 미국 테이퍼링 충격에 대해서 과연 무사할까 하는 또 걱정이 되는,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 주식시장이 좋았던 시절 이전으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처럼 엄청 안보에 어떤 부담이 없고, 왜냐하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과 적대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위협을 줄 만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20억 명을 부양할 수 있는 곡물을 생산하고 있고, 없는 자원이 없고, 소비력 높은 인구가 3억이 넘고, 전 세계 기축통화를 쓰고, 이런 천혜의 조건을 갖춘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국가에서 변수 없이 이 자산 시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 전 세계의 투자금이 다 들어오는 구조, 전 세계 인재가 다 들어오는 구조. 여기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런 좋은 걸 점점 더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또 그 미래 가치를 앞당겨 와서 현재를 풍요하게 만드는 그런 순기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가 뭐 나쁜 나라는 아니지만 사실 사람 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그냥 우연히 정말 미국, 일본 요런 어떤 지정학적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간택을 받아서 거기 개발 독재라는 좀 물론 절차적으로 잘못됐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개발 독재가 가능했던 부분, 그게 어떤 도박적인 어떤 성공에 의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똑같은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 IMF 구제금융이나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걸 거치면서 아마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은 극빈청으로 전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부동산.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건 급하게 처분할 수도 없고 살아야 될 집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된 가계 자산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다는 게 지금까지 이 버티고 유지가 됐던 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우리도 한번 미국처럼 이런 식으로 위험을 감수를 하면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다가 한번 잘못하면 통째로 날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주식시장이 국가 어떤 자산 정책이나 이런 데 우위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뭐 요런 것까지 보면 주식시장의 한계는 분명히 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나빠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이냐 모릅니다. 모르는데 적어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나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해외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뭐 해외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랬다가 뭐 환율이 갑자기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신흥국이나 미국 증시나 수익률은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지는데 세금만 뜯기게 되고 뭐 이런 또 나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서 근데 이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상황이 되려면 2023년에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 과세가 부과됐을 때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하고 비교해서 장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기업 경쟁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투자하는데 변수만 많고 세금은 똑같이 뜯어가고 뭐 이러면 이제 버려야 된다. 그래도 2022년 말까지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이런 나쁜 현실을 인지를 하고 가자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런 게 와닿을 만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11월 초에 미국이 테이퍼링 결정을 하게 된다면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그걸 하게 되고 11월 말에 시행을 하게 됐을 때 그게 뭐 시장의 예상보다 완화적이거나 아니면 시장 예상보다 더 심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 거기에 따른 변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유동성이 어디에서 먼저 빠질 것이냐 이렇게 보면 뭐 선진국 증시가 있고 그리고 신흥국이 있고 그리고 후진국이 있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선진국 증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입니다. 큰 변동이 없고 이것보다는 위험 자산, 후진국은 투자를 거의 안 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돈을 뺄 것이다. 가상화폐부터 빼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역시 비교를 하면 차라리 가상화폐가 낫다. 뭐 언제 망할지 모르는 신흥국 기업보다는 뭐 존속이 될 것 같은 가상화폐. 물론 가상화폐도 채굴이 끝나고 나면 그 유지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증발을 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것도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흥국이 먼저 자금이 빠지는 게 맞을 거고 그게 그리고 우리 증시 말고 대만 증시도 같이 빠지면 그게 아마 맞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만 증시를 보면 실제로 대만이 우리만큼 빠지진 않았지만 대만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국인 때문에 조금 더 빠졌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지니까 당분간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틀에서 좋으면 다행이고 안 좋으면 할 수 없고 이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계속 고민을 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좋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태도 아주 좋습니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지만 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현금이 지금 그렇게 부족한 상태인데 급하게 현금화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됐을 때 인버스를 사시면 현금 곱하기 2니까 이거는 훨씬 더 단기간에 마음을 편하게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백신이 컨디션이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잠을 많이 자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을 많이 자면 치명적입니다. 이제 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루 종일 이렇게 뭐 거의 차질 없이 이렇게 짜 놓은 상태에서 잠을 한 두세 시간 더 잔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타격이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나에서 LG화학 배터리 화재가 났을 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덮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전기차 배터리가 앞으로 전기차가 보급이 됐을 때 큰 부가가치를 낳을 산업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 대세가 리튬 이온이냐 아니면 리튬 인산철이냐라고 봤을 때 아무리 따져봐도 리튬 이온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이 인산철도 하고 리튬 이온도 하고 이랬으면 조금 나은데 리튬 이온에 몰빵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에너지 밀도라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외부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려면 전고체로 가야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원가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도요타에서 가장 먼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건데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근데 리튬 인산철을 채택을 하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이도 내연 기관차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거기다 뭐 친환경 소재에 뭐 그 구조 자체가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자동차에는 얼마든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면 배터리가.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에 있으면 자동차 문 안에 비어 있는데 거기도 채워 넣고, 그리고 트렁크 말고 밑바닥에 이렇게 배터리 까는 거 여기에다가 뭐 위에도 조금 넣을 수 있고, 차체 프레임 안에도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러면 에너지 밀도 문제가 자동차 크기를 키우지 않고서도 충분히, 무게라는 게 있긴 하지만 충분히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릴 수가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될 거라서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 안에밖에 못 들어갈 겁니다. 여기 바퀴 안에밖에. 왜냐하면 외부에서 충격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이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긴 하지만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위기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앞서 나가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바뀌는 어떤 변화를 봤을 때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 그게 당장은 아니고 2년, 3년 후가 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주가가 낮은 상태면 모르겠지만 주가가 이미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걱정한 게 기우고 잘 버티고 리튬 인산철하고 그냥 공존하는 만큼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동기는 없습니다. 유지할 동기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안 돼. 아니, 유지하거나 떨어지거나 안 돼. 그럼 왜 사야 되느냐.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트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주 뭐랄까, 그냥 뭐 무당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투자 관점에서는 요 가능성의 확률이 배터리주로 돈 버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전기차 배터리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환사채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재주들도 요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배터리주들의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를 할 때 투자하는 부분에서 감가상각이 곧바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비를 사면 뭐 5년 잡고 뭐 땅을 사면 10년 잡고 이렇게 쳐 나갑니다. 이렇게 나눠서 비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당장 돈 쓴 걸로 치면 마이너스 40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재를 재갑주고 살 수 있느냐라고 보면 힘들다. 이렇게 뭐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인데 소재한테 후하게 쳐줄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애들도 너무 거품이 강하게 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주들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다만 소재주들 같은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동박 같은 경우는 인산철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뭐 특별히 우려할 건 없는데, 이 리튬 이온에만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데 요런 데는 확실히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조심이 아니라 그냥 뭐 빠져나갈 구멍 없이 그냥 싹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특별하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뭐 뚜렷한 증상은 없지만 컨디션이 안 좋고 이 종아리가 아픈 이런 증상이라서 이게 조금 뭐랄까, 어떤 일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걸 자아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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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보고 종목들 한 번씩 보고, 그 종목들도 이제 나쁜 시기다 보니까 좀 재미는 없지만 이미 나빠진 종목을 보고 내 종목이 어떻게 나빠질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보면 네, 뭐 그래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서 제작한 마이네임이 아직도 넷플릭스에서 4위인가 6위인가 하고 있던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건가 싶긴 한데, 오징어 게임이 아직도 1위니까 그 후광 효과가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전환사채를 말씀하셨는데,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니까 사실 이게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건가 싶긴 합니다. 60억. 조건도 나쁘지 않고, 전환가액 3,890원이고, 전체 주식이 4%고, 이게 이제 시장에 풀리는 건 1년 후니까 상상인에서 찍었고, 사실 이것 갖고 주가가 뭐 밀렸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 한번 말씀하셨는데, 시작점을 여기서 잡아보면 중간 자리에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약한 건 맞는데, 여기서 이만큼까지 갔으니까 반등이 한 번에 있었고, 다만 이제 그동안 시장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계속 좋은 상태였다면 이런 식으로 갔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경우, 여기까지 밀렸다 해도 여기까지 갔다 죽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더 고점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에너지도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 요 거래량이 10월 19일에 이 음봉 거래량이 엄청난 규모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라는 것은 음십자든 양십자든 모르는 겁니다. 이 캔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건데 하루 이틀 지나서 내렸습니다. 아, 음십자가 내리는 거구나.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네. 이게 고점이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네. 그럼 이제 이거부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현재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주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뭐냐면 공시로 한때 뭐 40% 이렇게 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SL 바이오닉스가 지금 얼마가 있지? 지금 SL 바이오닉스가 공시로는 359만 9천 주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10월 20일자로. 네. 그러면 여기 보면 1100만 주에 장외에서 산 거, 뭐 이렇게 이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1260만 주가 있는데 전환 사채권도 있고 이렇게 있는 상태고 전체로 합쳐서 1800 해서 50% 정도의 주식 수였는데 이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없어졌느냐 하면 여기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엄청난 거래량 터졌을 때 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사이에서 이 높은 변동성을 지니는 사이에서 많이 털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 가장 핫한 종목이어야 되고 거래량이 많으면 당연히 핫하고 그러면 가격 상관없이 들어가서 단타를 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시면 사실 이럴 때 터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물량뿐만 아니라 SL 바이오닉스가 갖고 있는 주식도 여기서 털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엄청난 단타 투자자들이 뭐 손절을 하고 했겠지만 못한 사람들이 다수일 거고 여기 물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식을 올리면 얘네들이 이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본전에 털기 바쁠 텐데 어떻게 올려주겠습니까? 못 올려줍니다. 그럼 반등을 해도 여기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형식적으로 반등을 주고 이렇게 가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시 뭐 여기서 또 먹고 올리느냐 이것까지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어떻게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적정하게 시장에서 버티던 가격이 한 2,000원 정도니까 2,000원에서 한번 높이 올라갔으니까 한 2,500원이라 보더라도 하락할 수 있는 게 3,600에서 2,500이니까 1,100 올라가는 건 한 4,300까지니까 700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더 큰 상태다 현재는.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시세도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보면 반등에 미련 두지 말고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에 이 종목이 설마 이렇게까지 떨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절대 거봐 내 말이 맞지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건 제가 이 하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했고 그리고 제일 많이 반발을 샀던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주들 차트를 보면 뭐 기술적으로 차트가 그려지는 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LG화학 보시면 자, 이게 대충 이 정도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 아직까지 얘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런 상태고
SK이노베이션은 많이 오른 게 아니니까 또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하나 더 좀 큰 거 에코 프로비엠 소재주.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종목들의 차트를 기억하고 계시면서, 자, 셀트리온입니다. 예, 당연히 우리의 뇌는 패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 시점이 됐을 때는, 셀트리온 주가가 요 시점이 됐을 때는 당연히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오르는 것만 봤으니까 내릴 것 같지 않은데,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면 셀트리온이 이 당시 시가총액이 60조에 가까웠는데, 근데 뭐 제약회사가 유통이나 이런 걸로 분리해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국내 유통이 셀트리온 제약이고 해외 유통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그리고 본체가 셀트리온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사실 하나로 봐야 됩니다. 하나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80조 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80조 원을 넘었는데, 80조 원을 넘는 회사가 회계상으로 물론 부정은 없습니다. 창의적인 회계니까 부정은 없지만 당시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합쳐가지고 이 세 개의 법인이 합쳤다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는 한 4천억 정도?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40억도 내기 어려우니까 기업에서. 근데 헝가리 창고에 쌓여있던 걸 감안하면 이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회사가 돈 못 번다. 돈은 못 버는데 시총이 80조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가상화폐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건 무조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게 위험하기로 따지면 거의 뭐 터지기 직전에 폭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 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변동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나서 이 60주선 회복하고 다시 밀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추세 자체가 완전히 굳어진 겁니다. 앞으로 셀트리온이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이상이 되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 하락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희망이 있는 기업에서 그리고 희망이 없는 기업에서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아파트가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고, 조금 올랐고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자 보수에 대한 얘기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나와봤자 가격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근데 같이 준공이 됐는데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분위기도 나쁘고 뭐 딱히 오를 만한 입지도 아니고, 이런 데서는 하자 보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긴 그냥 자체적으로 시시하고 대충 적당히 이렇게 좋게 해서 보수를 받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왜? 이럴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아내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그걸로 보상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주주들의 어떤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성 주주들의 어떤 그 응집된 힘이 그런 거품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믿음이 아마 많이 깨진 상태일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일부 주주들은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될 겁니다. 회사가 됐든 아니면 경영진이 됐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매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셀트리온의 주가가 제자리로 간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좀 많이 멀었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은 이제 예전에 주가가 좋을 때는 경고를 해서 나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자극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적정 주가가 얼마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지금보다 훨씬 낮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할 건데, 이런 과정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주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셀트리온 주주들도 여기서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여기 한참 동안 여기서 버틸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박스권에서 이제 더 이상 팔 사람도 없고 내리지 않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네. 이게 뭐 계기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먹는 치료제가 나왔다라든지 그런 계기가 있는데 사실 그 셀트리온의 치료제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다. 제가 그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중증에 효과가 없고 경증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딱히 모르겠고 그렇다고 삼상 통과해 가지고 대규모로 임상해 가지고 그게 확실하게 검증받은 것도 아니고 약효가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먹는 치료제처럼 편한 것도 아니고 뭐 도대체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랬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주주들이 인정을 못 하다가 인정을 하는 과정이 되고 이 머크사에서 먹는 치료제가 나왔는데 복제량 허용이 되면서 코로나 치료제가 아마 한 달에 10,000원 정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레키로나주를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맞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야만 할까? 그러면서 물론 약효가 좋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먹는 것보다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떴던 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주가가 이거보다 높았는데 근데 그게 오를 때 팔 사람들 다 팔고 그러면 그런 기대감에서 샀던 사람들만 남아 있다가 기대감이 깨졌으니까 당연히 그것보다 더 내려가는 게 정상일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나올 텐데 뭐 길게 하락하고 길게 횡보한 다음에 반드시 올라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하락한다? 당연히 생각하기에는 우리 뇌는 패턴 인식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횡보하면 이게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이 셀트리온에서 무너지는 과정들, 이때 주주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펼쳐졌고 그게 전기차 배터리주에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걸 잘 참고하셔 가지고 대응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아 난 지금은 못 팔고 반등할 때 팔아야지.' 한다면 그 반등 기준도 조금 낮게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